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이 나와 81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지만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41%가 출시 전 막바지 과정의 3상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3천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전세 대책 안으로 상가 건물이나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4인의 일반 가정이 호텔에서 생활이 가능한지 MBN이 점검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망신주의식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캐딜락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는데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상에서 ICBM 격추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에서 4주 후면 하루에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틀 만에 300명을 넘겼거든요. 서울 92명, 경기 87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191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죠. 삼성전자는 수원 사업장에서, LG전자는 서울 서초 R&D 캠퍼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건물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강원, 철원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이렇게 터졌으니 폭발적 감염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일부터는 독감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항바이러스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으면 꼭 전화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지난 5월 이태원발은 빼고 계산한 겁니다. 이 3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유행의 기로에 있다면서도 2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상황 때문이죠.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사우나에서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는 오늘까지 17명입니다.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에선 18명이 확진됐고 안산 상록구의 수영장에서도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세 곳 모두 밀폐된 일상생활시설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적인 대유행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과 8, 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 더 큰 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검사 건수도 2만 건 이상으로 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로 올려서 굵고 짧게 환자 발생을 좀 줄이고. 전문가들은 중환자 병상 119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병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위기감엔 동조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입니다.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서울시는 코로나19 추적조사 지원팀을 기존 3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과거 대유행이 어느 한 집단, 예를 들어 종교 집단이나 이태원발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광주 전남대 병원발 감염은 인근 화순 본원에 있는 간호사에게 이어졌고 경북 영덕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본관 1동 건물이 코호트 격리 중인 전남대병원에서
어제 오늘 확진자 16명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2명과 입원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병원 밖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의료진 10명을 포함해 50명이 육박합니다. 감염이 되었던 분들과 보호자가 퇴원을 하면서 그 가족들 또 접촉하셨던 분들의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분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근무했던 안병동 6층과 7층을 격리 조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굉장히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분 CCTV를 봤더니 신규 간호사하고 얼마 역할도 그 동선도 잡고. 경북 영덕에서는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무더기 감염이 확인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울 확진자를 매개로 연쇄 감염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좀 튼튼하게 뭐 아무런 증상도 없으니까 뭐 병원에 일부러 오겠습니까? 이거 안 올라가니까 CCTV가 확인한다 하고. 경남아동에서는 중학생 12명과 학원 강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곳곳 전방위적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학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게 돼 있지만 각 고등학교들은 이미 2주 전부터 고3의 등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대신 학생들이 학원과 독서실로 옮겨가 이제는 방역 책임이 독서실과 학원이 지게 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등교 수업. 고3 수험생들이 안내문과 동영상을 보며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코로나19로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의 격려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져봅니다. 수능 대박, 수시 대박, 또 정시 대박 나길 바랄게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합시다. 후배들이 준비한 수능 대박 떡을 받아들고 교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원과 독서실이 운영을 못해서 예년과는 다른 상황에 조금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에 맞게 좋은 결과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작년에 비해서 좀 교류하는 시간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격려를 하면서 수능 화이팅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수능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오는 26일까지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고3 등교를 서둘러 중단했습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독서실과 학원 등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대신 학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이는 학원가는 비상입니다. 발열 체크는 물론 교실 구석구석 방역을 실시하며 혹시 모를 전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제곱미터당 1명씩 앉게 한다라든지 분반 수업을 해서라도 마지막 강의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 간의 어떤 거리를 철저하게 유지를 하는. 방역 당국은 오는 26일부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41%가 임상 3상 단계, 그러니까 출시 전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2천만 명분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닌 만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41%는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07건인데 이 중 41%에 해당하는 44건이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시노백 백신도 임상 2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내년 초에는 더 많은 백신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이미 확보한 백신 1,000만 명분에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을 벌여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가격은 제각각입니다. 백신 개발사마다 수익 창출 계획이 다르다 보니 우리 돈으로 4,500원 선에서 비싸게는 8만 원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가격과 상관없이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이뤄져야 집단 면역 도달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60%라고 하면 전 국민 5천만 명을 접종해야 3천만 명이 면역이 생겨서 60%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유행이 종식이 되는 건데, 백신 개발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보급과 접종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한동안 마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K-바이오, 그러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24개 규모의 광활한 부지 위로 축포가 터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2조 원을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5천억 원을 들여 연구 개발 센터를 추가로 건립합니다. K-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는 두 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을 맡겼습니다. 녹십자도 내년 3월부터 5억 명분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하는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한국으로 몰려드는 모습입니다. To reduce the number of COVID-19 infections. I mean, when I talk to my friends in the United States, the type of manufacturing that they do for the monoclonal antibodies, for instance, they are also capable of converting that into manufacturing capability for vaccines for COVID-19. 문재인 대통령도 K-바이오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연말에 국내 업체의 코로나 치료제도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일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실제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7%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2012년부터 보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미혼인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해 비혼모, 비혼부에 대한 관심도 높았죠. 같은 맥락이겠죠.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도 2012년부터 매년 늘어 국민 10명 중 6명은 비혼 동거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련법과 제도는 변함이 없죠. 사유리 씨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 일본에 가서 정자 기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강대엽 기자가 이게 맞는 말인지 사실 확인해 보았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의사로부터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비혼 임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아기를 인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걱정되는 나이거든요. 지금 당장 아기를 안 낳더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런데 국내가 아닌 일본의 정자은행을 찾았죠. 한국에선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사실일까요?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생명윤리법 24조를 보면 배우자의 동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배우자가 필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사유리 씨처럼 미혼 여성의 경우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라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정자를 사고 팔지 않는 한 미혼 여성도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가 아닌 일본을 찾았을까요?
국내 병원들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자 기증은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남성이 불임이거나 유전 질환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선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을 마치 불법으로 여겨 꺼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방송인 사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모 결정을 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비혼 임신을 하더라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방송인 사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모 결정에 대해 적극 격려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려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 씨와 친분이 있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축복한다는 응원의 글로 힘을 보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자발적 비혼모 여성들도 난임 부부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국가들의 평균 혼외 출산율은 40%인 반면 우리나라는 2% 수준입니다. 사유리 씨로부터 시작된 여성의 성적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면서 비혼 임신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이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내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가 건물이나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전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걸 가정집으로 개조하는 것부터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이 또한 세금으로 써야 할까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청년주택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3층 규모로 원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어진 호텔 건물입니다. 서울시는 값싸고 질 좋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주도로 호텔을 매입해 지난 4월 임대를 내놨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으로 저렴했지만 청소나 식사, 옵션 비용 등으로 월 부담액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초반에는 180여 가구에 가까운 입주 포기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간임들은 207세대인데 다 찼어요. 부대 비용을 없애고 기존 월세만 내면 되는 지금은 전 세대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이 아닌 3, 4인의 일반 가정이 대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거주가 어려운 데다 부지를 매입하고 임대 보증금을 낮추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난의 진원지가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전세 수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주변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주거용 전세를 원하는 가구들에게 맞춤형 전세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 채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내일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텔방 전세를 새 전세 대책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아주 뜨겁죠. 당장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 1인 가구만 있는 거냐? 닭장에 살라는 거냐고 맞붙은 건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수는 더 늘려놓고 전월세까지 귀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며 사과하고 해법으로 호텔을 언급했습니다.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바로 지어 공급할 수 없는 만큼 남는 호텔방을 고쳐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뚝딱 뭐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논란을 의식한 듯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미봉책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며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좌절을 겪고 있고 이거를 저렇게 모르시나. 국민의당도 임대호텔로 호도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망가뜨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공임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집을 팔았다가 곤란을 겪은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례를 막는 법이라며 통과를 촉구했고, 여당에서는 임대인이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일명 계약갱신 거절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등기를 하지 못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집을 팔았다가 곤란을 겪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들며 실거주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 거절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금 그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 곤란한 지경에 이른 이러한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차인의 어떤 계약갱신 요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개정안 내용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임대차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악용 가능성만 보완하자는 중재안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중도금까지 최소한 30% 이상까지 지불했을 경우라든가 50% 이상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결국 해당 법안은 여야 입장 차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하려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보통은 평검사도 감찰을 할 때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 조사를 하는데, 그냥 평검사 2명을 바로 대검에 보내서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라고 시킨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한 감찰 지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예고도 없이 대검을 찾은 법무부 평검사 2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이딴 감찰 지시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윤 총장 대면 조사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요구했고,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 답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검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응답하지 않아 검사들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총장에 대한 예우 없는 이례적 지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검사 감찰 때도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 조사를 한다며 망신주기식 감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 대상자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료 요청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필수가 아닌 대면 조사를 강행한 추 장관의 지시는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유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자신과 가까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게 이번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던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선출은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후보자를 사실상 4명까지 압축했지만 의결 조건을 충족한 후보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에서 밝힌 후보 추천 무산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후보 10명 가운데 4명으로까지는 사실상 압축이 됐습니다. 10명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하고 이 가운데 4명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최종 2명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위원 6명 이상의 동의인데요.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5명의 동의를 얻은 2명은 있었는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전현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 추천위는 공식 활동이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후보자 선정이 무산됐을 때 야당 추천위원 2명은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공수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결국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의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친정교는 금태섭입니다. 아,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금 전 의원은 1시간 30분가량 강연에서 자신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요. 네. 네, 지금의 민주당이 진보냐며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네, 그리고 범야권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네,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에 바로 들어오면 실력 발휘가 어렵다며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정치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네. 그은 거군요. 아무래도 관심은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지 않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 경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협력과 경쟁 방법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네. 외부에서 연대를 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네, 일종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과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에 승리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서울시장 후보와 금 전 의원 그리고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나서 최후의 1인을 뽑는 그림인 거죠. 네, 당내에서는 중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무엇보다 선거 흥행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금 전 의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2의 박원순을 꿈꾼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금 전 의원의 비판이 굉장히 아플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정치 불량배라며 친정집 우물에 침을 뱉지 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정 의원이 이렇게 거세게 비판한 데는 금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이해찬
정청래 공천 배제를 꼽은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적어도 자신은 탈당하지는 않았다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 전 의원 SNS를 비롯해 인터넷상에서도 비판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네, 남자 이현주냐, 철새, 배신자 등 온갖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뭐 나갔다기보다는 쫓겨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다음 키워드는 대선 직행. 누구 얘기입니까? 네, 며칠 전 정치 활동을 재개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예. 네,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일축한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각오만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유 전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정치를 한다면 같은 링 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오, 예. 네,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등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도 보수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김 전 의원, 아까 금태섭 의원 얘기했잖아요. 전 의원. 김태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거는 뭐 굉장히 환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금 전 의원을 언급하며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다만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같이 정치를 해보겠다는 결심이 서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금 전 의원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연대할지, 그리고 야권의 합종 연횡이 가능할지 등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시작해서 네. 금태섭 전 의원 얘기를 끝났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정희 기자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9억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5년 연속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은 빼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아직도 안 낸 겁니다. 146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올해도 전두환 씨가 고액세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체납액은 9억 7,400만 원. 2014년까지 냈어야 하는 세금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겁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가 좀 뱉으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을 처분해 6,900만 원을 징수했지만 체납액이 큰 탓에 다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전 씨처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8,720명, 체납액은 4,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오모 씨로 146억 원을 내지 않았고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모 씨가 8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 징수 활동에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새벽 동행하던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 여성이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아 다시 태웠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차가 멈춘 틈을 타 다급하게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 뒤를 쫓던 남성은 마트로 몸을 피하는 여성을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여성이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 다시 차에 태웁니다. 만취 상태에서 고가 외제차를 몰고 시장 가게에 부딪힌 20대 남성이 강제로 동행 여성을 차에 태우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꽝꽝 소리가 나서 나 가봤더니 차가 와서 막 부딪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남성은 이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차를 운전한 지 약 30분 만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2.4km 떨어진 곳에서 체포에 불응하다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구대에 입건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핸드폰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치소란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한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다 소환했습니다. 라임 공범자를 1억 원짜리 전세기를 동원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됐지만 이에 연관됐다는 당시 청와대 인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1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변호사도 조사했는데 함께 대질 조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청 출입 기록과 야근 일지 등을 토대로 당일 행적을 시간 단위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한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3명과 이모 변호사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지난해 3월 라임 공범인 수원여객 김모 전 재무이사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윤 총경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과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미 국방부가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바다에서 격추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ICBM이 미 본토에 이르기 전에 훨씬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는 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겠죠. 신혜진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마셜군도의 콰절레인 화초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적이 4,000km 떨어진 하와이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미사일의 궤적을 군사위성이 감지해 하와이 북동쪽 바다에 떠있던 해군 구축함에 전달합니다. 구축함은 곧바로 신형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ICBM을 격추합니다. ICBM 요격 시험은 그동안 알래스카 등 지상에서 진행됐는데 해상에서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축함에서 발사된 신형 요격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존 일 청장은 믿을 수 없는 성과이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도 미사일 능력 확대 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북한 해커 단체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7곳을 공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빼내려고 한 건데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죠. 그럼 생산해서 판매하려던 걸까요?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커 집단이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개발사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7곳을 공격했고 일부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격당한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 사용한 수법은 스피어 피싱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 연구원에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해킹 파일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거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해 해킹하는 방식입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타깃을 노려서 내가 속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을 노려서 위장 메일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죠.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발생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역시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에 연계된 해커가 미국 기업의 가상화폐 지갑에 접근해 250만 달러를 훔치고 100여 개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가 발사한 천리안 2B호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관측 위성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중국에서 발원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0일,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붉을수록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전 11시쯤 중국 베이징과 그 아래 텐진 공업지역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 평안북도를 지나 자강도, 양강도를 향합니다. 서울과 상하이, 오사카 등 대도시와 공업단지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천리안 2B호는 정지궤도에서 하루 10회까지 미세먼지를 추적, 관측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는 위성 영상을 활용해 주변국들과 대기, 기후변화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물질 분석도 함께 될 겁니다. 탄소 중립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 생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천리안 2B호의 실시간 관측 영상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고 산책이 3번 적발되면 도살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례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하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중국 윈난성 웨이신현에서 발표한 반려견에 대한 통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항목은 두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경고를, 2번 적발되면 벌금을, 3번째 적발되면 반려견을 도살 처분한다는 겁니다. 웨이신현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고 견주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청소부와 다툼이 벌어졌다며 지침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 같은 조치가 너무 극단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엔 목줄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부터 시작해 사람도 밖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웨이신현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 지역 학교의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들이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 당장 교내 급식과 돌봄 교실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급식조리사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전담하는 돌봄 전담사. 이들이 포함된 서울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조합원 1,500여 명이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학비연대 측은 서울시 교육청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 끝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 높은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조원의 70%가 DC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3달 정도. DC가 달 연봉 총액을 12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DB형으로 전환하면 20년간 8천억 원이 소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돌봄 파업에 이은 이딴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이 급식 대신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쪽도 그리고 파업 예고에도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청 모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죠. 내일은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불 거라고 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모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이 성큼 다가올 거고요. 강재묵 기자입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를 한가득 머금은 구름은 오후가 되면서 한두 방울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가을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지역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도 8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은 강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일 북서쪽에서 강하게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여 남동진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강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며 비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리던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이례적인 봄 날씨를 보이기도 했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9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두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의붓 엄마. 10살 난 딸의 몸을 불로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둔 계부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에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 엄마가 구속됐는데 특히 이 사건은 3번이나 이미 학대 정황이 신고됐던 터라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죠. 내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문구가 등장한 지 20년이 됐지만 학대받는 아동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도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은 아이를 학대 부모와 분리하는 걸 텐데 이게 안 됩니다. 이전은 국회뿐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자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애들을 갖다 그렇게 뭐 가방에다 넣고 그냥 뭐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그 생활에서 힘듦이 있었을 때는 분명 주변의 관심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아동 학대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경찰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학대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경찰과 전문가 모두 즉각 분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미 뭐 눈치를 챌 만하고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하게 많은 아동 학대가 진행이 되거나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동 학대 심각성이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발의가 47개에 이르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예결위에서 짚어드렸고 기재부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려 학대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자 미국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기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일본 도쿄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러시아에선 어제 하루 442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도는 오늘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시민이 4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로는 지난 8월 1일에 472명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입니다. 누적 감염자 수가 35,700명이 된 도쿄도는 결국 감염 상황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東京都また日本として最大限の今努力を重ねているところであり 병원 곳곳에 시신이 짐처럼 쌓여 있고 환자들은 복도에 놓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442명을 기록한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의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They need to make people not afraid of the virus. It's very helpful for providing a good picture. 미국에서는 14일째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 넘게 나오는 가운데 미 식품의약국 FDA가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테스트기의 긴급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바이든이 미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아직 미국의 군 통수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심지어 핵 단추도 그의 손에 있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닷새 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승복을 거부한 채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최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내년 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퇴임 5일 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추가로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formally announcing that we will implement President Trump's orders to continue our repositioning of forces from those two countries. 현재 아프간 4,500명, 이라크 3,000명 수준인 미군 규모를 각각 2,000명과 500명 줄여 2,500명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내년 5월까지 완전 철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일부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당장 여당인 공화당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her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not to have any earth-shaking changes with regard to defense and foreign policy. 해당 지역 미군 감축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철군 발표 직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로켓 공격이 자행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참모진 9명의 인선을 발표하며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에 공을 세운 충성파 측근들이 줄지어 기용됐는데 흑인으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 의원이 선임 고문 겸 대외협력실장에 임명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K-팝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K-클래식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소리를 만들어내며 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소리가 무대를 꽉 채웁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이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선보이며 콜로라투라로서의 매력을 한껏 뽐냅니다. 박혜상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이어 최대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체결해 성악계의 신데렐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데뷔 앨범 I am 헤라에 한국 가곡을 2곡이나 넣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한이 즐거움으로 구현이 되는, 웃음으로 승화가 되는, 전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작곡가 장동희는 제5회 국제 박영희 작곡상에서 실내악 꽃잎 한잎으로 1등상을 받았습니다. 판소리 심청가를 새롭게 해석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기존의 심청가는 효사상을 되게 강조한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등장 인물들의 극한의 감정, 그거를 이제 소리로 묘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악계의 분위기가 침체한 요즘, 젊은 음악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소리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한 부분은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절차로 관련 문서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자료 삭제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9분경 1 비트코인이 어제보다 7.16% 오른 2,011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가을 야구에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객석 수가 줄면서 티켓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안표상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김동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두산과 NC의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 앞. 인근 지하철역에서 나오기 무섭게 안표상들의 호객 행위가 시작됩니다. 야구표 안 가져오신 분 얘기하세요. 야구표. 야구표 드려요. 야구표. 출입구 앞은 이미 여러 명의 안표상들이 진을 쳤습니다. 취재진이 관심을 보이자 이들이 부른 값은 거의 정가의 2배. 잘 좋아. 한 장 5만 원, 3만 원이야 턱값이. 2장 15만 원만 주세요. 원가가 4만 원인데. 코로나19로 잠시 자취를 감춘 것 같던 안표상들이 포스트 시즌을 맞아 관중 입장이 재개되고 매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보니 본인 확인 후 발급되는 종이 티켓보다는 현장에서 모바일로 직거래하는 온라인 안표가 성행합니다. 인터넷 티켓도 있고 모바일. 당연히 따내야지. 사정이 이런데도 현장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협회는 신고자에게 티켓을 제공하며 온라인 안표를 단속하지만 조직적인 구매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개인이 약간의 이득을 취하려고 올리는 것들에 대한 단속인 거고요. 매크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하기보다는 코로나 재확산세로 3차전부터는 다시 30%로 입장 제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티켓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 코로나로부터 지켜낸 몇 자리마저 안표상에게 뺏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죠. 밤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며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고 강한 바람에 강풍주의보도 곳곳에 발효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무척 많습니다. 경기 내륙과 영서 북부,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30에서 80, 동쪽 지역을 따라서도 10에서 5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그다지 크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전역에는 내일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집니다. 모레 아침은 내일보다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겨울 추위에 대한 준비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세상에 딱 한 마리 남은 하얀 기린입니다. 케냐 당국이 기린뿔에 GPS를 부착해 애지중지하며 1시간마다 위치를 파악하고 있죠. 사실 총 3마리였는데 엄마 기린과 아기 기린이 밀렵꾼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은 기린. 이제는 사람이 지킨다고 하네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